몇 쪽인가요? 여기 38쪽입니다. 38쪽. 오랜만이에요. 어? 오랜만이에요. 뭐가 오랜만이야? 네. 내가 오랜만이라고? 그런가? 민주 언제 왔지? 저요? 금요일에 나왔는데. 아, 그랬어? 아 진짜 맨날 보는 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엄마보다 선생님 더 많이 나도 우리 아들들보다 니네 더 많이 본다. 아니 나는 월화수목 금토를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요. 아 진짜? 어. 좋은 거지 뭐. 좋단 얘기지? 아네 좋아요. 자, 38페이지에 시행과 사건 해서 이거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단어의 뜻들이죠. 시행이라는 거는 뭐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뭔가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그냥 주사위를 던지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표본 공간.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니까 주사위 던진 걸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긴 게 표본 공간이 되겠죠. 그죠? 표본 공간.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럼 뭐 주사위 던지면 맨날 하는 얘기가 주사위 던져서 짝수 나오는 거. 그러면 2, 4, 6이라는 하나의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사건이다. 그 다음에 근원 사건 그러면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요런 거, 요런 거, 땡땡땡, 요런 거. 이런 게 근원 사건이겠고, 자, 표본 공간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은 접속사가 또는이죠. 또는이면 합집합의 개념이다, 교집합의 개념이다? 합집합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합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뭐 그리고의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요 개념은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의 개념이고 곱사건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고 집합으로 따지자면 둘이 아예 어떨 때예요? 두 집합이 아예 겹치는 게 없을 때. 우리 요런 거를 우리 고급진 말로 뭐라 그러죠? 서로소라고 하죠. 서로소. 두 집합이 서로소일 때 그 두 집합이 나타내는 사건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교집합이 없을 때. 자, 근데 이제 요 배반 사건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이 독립하고 좀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독립과 배반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배반은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아이의 교집합이 안 생기는 요런 상태를 배반이라고 하고요. 독립은 교집합은 있는 겁니다. 그죠? A랑 B가 독립이라고 하면 교집합은 있는 건데 그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되는 거? PA 곱하기 PB로 계산되는 게 독립이죠. 그쵸? 그래서 독립이라는 것의 개념은 A의 결과와 B의 결과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쵸?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 배반은 아예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상태를 배반이라고 한다.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네. 요 사건은 알죠? 요 바깥의 전체. 그치?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푸는 거의 90%의 문제는 수학적 확률이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 푸는 거고 가끔가다 통계적 확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기하적 확률 이런 게 나오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통계적 확률이란 거는 뭘까요? 우리 희주가 지금까지 나랑 수업을 100번 했는데 100번 중에 30번을 지각했다. 어? 뭐라고? 100번 중에 30번을 지각했다. 그럼 다음 수업에 희주가 지각할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3. 이런 게 뭐다? 통계적 확률이다. 그치? 그래서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그 일어난 횟수를 가지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보는 그런 게 통계적 확률이고요.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은 이제 도형에서의 확률이죠. 그래서 도형으로 가면 그 영역의 넓이, 해당되는 영역의 넓이가 곧 확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 넓이 중에 해당되는 영역의 넓이, 이걸로 확률을 계산하지. 기하적 확률에서는 넓이가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0페이지 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는
확률의 기본 성질. 이거 뭐 중학교 2학년 때도 똑같이 나와. 그지? 사건이 일어날 확률 PA에 대해서 모든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고요. 자, PS라는 건 뭐였지? 표본 공간, 그지? 표본 공간이니까 전체 집합 말하는 거죠. 전체 집합의 확률이니까 확률은 당연히 얼마겠어? 1일 거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100%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확률 1인 거고, 그 다음에 공집합의 확률.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확률도 0이겠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확률의 덧셈 정리. 그래서 표본 공간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합집합의 확률이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하고 같다라는 식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식이죠. 언제 만나봤을까? 재작년에 무슨 단원에서? 집합 단원에서. 그쵸? 집합 단원에서는 이거랑 똑같은 식을 가지고 뭘 찾았었냐면 이걸 찾았었죠. 이게 무슨 뜻이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얘도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NA 플러스 NB 빼기 NA 교집합 B로 계산을 했다. 그쵸? 똑같은 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확률을 가지고 서로 연산하는 문제를 풀 때 이 집합의 개념으로 접근해가지고 풀으면 편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긴 하지만 이것도 개념적으로 요런 영역과 요런 영역이 포개져 있을 때 NA면은 이쪽 영역과 NB 이쪽 영역을 합했을 때 이 가운데 영역이 두 번 색칠됐기 때문에 요걸 한 번 빼야 돼 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확률에다가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이면 아까 뭐라 했니? 배반 사건. 서로소. A 교집합 B가 공집합. 그러니까 0이었죠, 확률이. 그러니까 똑같은 식인데 뒤에 요 자리가 0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그치? 네, 그래서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랑 관련된 문제들이 약간 어려운 편이거든요. 자, 우리 뒤쪽으로 가서 뭐 여사건의 확률은 잘 아는 거니까 뒤쪽으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몇 쪽으로 가냐면요, 50쪽으로 가볼게요. 50쪽. 50쪽에 307번을 볼게요. 307번. 자, 307번. A하고 B라는 두 사건이 있는데 PA가 3분의 2, PB가 5분의 2일 때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래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래요. 자, 이게 A라고 합시다. 이게 B라고 합시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교집합이 최대가 돼야 돼. 최대. 그럼 겹치는 부분이 가장 많으면 되는 거니까 두 집합을 어떻게 할까요? 밀어 넣겠죠. 그죠? 밀어 넣을 거예요. 계속 밀어 넣다 보면 최대한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안에 쏙 들어가는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그 상태가 교집합이 제일 많을 때 아닌가? 맞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B의 확률이 조금 더 작으니까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A 교집합 B가 가장 큰 경우는 결국 이게 뭐가 될 때냐면 PB가 될 때 아닌가? 그죠? B가 A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으니까 PB 자체가 PA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승혁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최대값은 5분의 2입니다. 계산이 필요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PA 교집합 B가 가장 작을 때는 어떨까요? 가장 작을 때. 그럼 이번에는 이제 두 집합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당겨야죠. 그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 열심히 당기다 보면
뿅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을까? 배반 사건이 될 수 있을까 둘이? 왜 그럴 수 없을까? 말을 안 해서?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 PA하고 PB가요 뭐 PA는 3분의 1이고 PB는 5분의 1이다 만약에 이랬었으면 이게 최대한 이렇게 당기면 뿅 분리할 수 있어요 왜? 얘랑 얘의 확률을 각각 더해도 얼마를 넘지 않으니까? 1을 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지금은 3분의 2랑 5분의 2는 따로 뿅 분리해버리면 얘네들이 각각 더했을 때 1을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불가능하죠 하나의 근원 사건 안에서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분리되진 않더라도 최대한 땡겨본다면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 A 합집합 B의 확률이 1이 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쵸? 만약에 A 합집합 B가 1이 안 됐다면 좀 더 땡길 수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계속 땡기다 보면 결국은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에 꽉 맞게 들어가는 순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A 합집합 B가 1이 되는 순간이 바로 A 교집합 B가 가장 작은 순간일 거고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자, A 합집합 B는 PA와 PB를 더하고 PA 교집합 B를 빼면 되니까 뭐죠 이게? 3분의 2 더하기 5분의 2 빼기 A 교집합 B 그것이 1이다 이렇게 그럼 얼마 나올까요 얘는? 15분의 1 그래서 요 순간의 확률은 15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플러스 최소값은 5분의 2 더하기 15분의 1 그럼 몇이죠? 15분의 7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러분 이거 똑같은 문제를 집합에서도 풀었었어요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가지고 그죠? 그때도 이 집합을 최대한 이렇게 당겼을 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넘어갈 수 없었거든 그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 U의 원소의 개수랑 같을 때 그때가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였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앞쪽으로 넘어가서 43페이지 보겠습니다 43페이지 자 43페이지에 262번 볼게요 262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 그러면 승려가 일단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졌다 그래서 차례대로 A, B, C라고 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승려가? (216) 그쵸? 6의 세제곱 216 자, 그 216을 깔아놓고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을 확률을 구할 건데요. 요 중간에 뭐뭐뭐이고 그리고로 연결돼 있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를 찾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은 B보다도 작아야 되고 동시에 C보다도 작아야 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그냥 찾아볼 건데요. A를 기준 삼아 찾아볼 거예요. A가 1일 때. 희주야, A가 1이면 B하고 C는 어때요? 다라는 건 1도 포함하나요? 1은 안 되지, 그치? 대신 2부터 5까지는 아무런 제약 없이 다 선택될 수 있지. 그리고 B도 2부터 5까지 5가지 선택권이 있고 C도 2부터 5까지 5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B와 C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봐야 돼? 5개. 왜? 우리는 지금 A, B, C 이 세 가지를 다 선택해야지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1,1,1부터 1,5,5까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치? 그러면 여기를 결정짓는 경우의 수가 5가지, 5가지에서 25가지가 되겠지? 이해됐니?
민영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6개요? 어떤 6개를 말하는 거죠? 미안해. 이렇게죠, 이렇게. 미안해. 자, 그래서 2부터 6까지 5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25개. 자,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어때요? 요거일 때는 이제 하나가 줄어드는 거잖아. BC가 될 수 있는 숫자가 3, 4, 5, 6 4개 중에서 4개, 4개니까 몇 개예요? 16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상을 찾아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 다음 건 몇 가지가 될까? 9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은 4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은 1가지가 되겠지. 이 1가지라는 건 A가 5일 때를 말하죠. A가 5가 돼버리면 BC는 다 뭐예요? 66밖에 안 되는 거니까 5, 6, 6 1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쳐주면 되겠네. 몇 가지인가요? 55. 216분의 55.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이대로 답이다. 자, 그 다음에 268번 보겠습니다. 268번. 자, 268번. 키가 서로 다른 4사람을 일렬로 세우려고 하는데 앞에서부터 3번째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2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 자, 요거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4팩 24가지 중에서, 자, 우리 4명을 이렇게 해볼게요.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 4번 친구. 1번 친구가 가장 작다, 4번 친구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4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4자리 중에 3번째 자리에 오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2사람보다 키가 작대요. 그러면 나보다 키 큰 사람이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돼? 2명은 있어야지, 내 양옆에. 그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는 누구 아니면 누굴까요?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3번, 4번 아예 올 수가 없어,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요 자리에 1번 친구가 온 경우랑 요 자리에 2번 친구가 온 경우,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자, 1번 친구가 여기 왔다면 1번 친구가 제일 작으니까 나머지 3자리에는 2, 3, 4번이 그냥 자기 맘대로 와도 되죠. 그죠? 그래도 항상 1번보다 큰 친구들만 옆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3팩이죠. 6가지. 자, 이때는 어때요? 2번 친구 옆에 누구는 오면 안 돼? 1번 친구는 오면 안 돼. 그럼 1번 친구는 갈 데가 없네. 어디 밖에? 맨 앞자리 밖에. 그치? 그래서 자동으로 1번 친구는 맨 앞자리로 그냥 고정돼 버리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3번, 4번을 여기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몇 가지밖에 없다? 2가지밖에 없다. 그럼 합치면 몇 가지? 8가지. 답은 얼마? 3분의 1.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272번. 야,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자, 272번.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보지 않은 문제는 아닌데요. 근데 이제 약간 문제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이럴 수 있는 포인트가 자리는 6자리인데 사람은 몇 명이야? 5명이야. 여러분, 그냥 원탁에 5명을 줄 세우는 거랑 자리는 6자리인데 6자리 중에 6자리에 5명을 앉히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쵸? 6자리가 있는데 5명을 앉힌다는 건 빈자리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빈자리도 하나의 어떤 뭐랄까, 거기도 누군가 앉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기 편해요. 그래서 지금 남자 3명과 여자 2명 있잖아. 남자 3명, 여자 2명, 강아지 1마리, 이렇게 생각할게요. 강아지 1마리. 빈자리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강아지 1마리. 그래서 남자 3명과
여자 2명과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100. 5팩이죠. 그지? 6명을 원탁에 5팩토리얼이야. 자, 그런데 남자는 남자끼리 이웃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이웃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하죠? 못 가요. 남자 3명 이렇게 묶죠. 남남남, 여여,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그러면은 이 묶였으니까 요렇게를 이제 한 묶음으로 보는 거고, 요것도 한 묶음으로 보는 거니까 총 3명을 원탁에 앉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쵸? 그럼 원탁에 앉히니까 몇 팩이야? 2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묶여져 있는 남남남 사이에 자리 바꾸는 거, 요게 3팩. 여여 자리 바꾸는 거, 요게 2팩.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분자에 올리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2팩, 3팩, 2팩 이렇게 올리면은 20분의 4니까 5분의 1인가? 맞니? 네, 근데 요렇게. 강아지는 왜 넣은 거예요? 강아지요? 빈자리를 얘가 대체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합으로 먼저 시작하면 어떤 조합으로? 60실로 해서 하면 육실이 무슨 의미가 있죠? 자리 하나 어. 안 앉는 걸 보여요. 근데 원탁인데 육실 골라도 되나? 이거는 그냥 원순열로 가는 게 편하지. 육실을 골랐을 때 내가 만약에 요 자리를 고르는 거랑 요 자리를 고르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쓸까요? 그치? 뭐로 골라? 그건 사실 육실이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6명을 원탁에 배열한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빈자리가 하나기 때문에 그냥 강아지를 안 쳐. 이렇게 말했지만 빈자리가 2개면 어떨까요? 강아지 집을 근데 그 강아지 둘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잘래. 아니 같죠. 왜요? 빈자리니까. 맞죠? 그래서 빈자리가 끼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빈자리도 누군가 앉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만약 빈자리가 2자리 이상이라면 그때는 그 2자리는 같은 것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럼 훨씬 복잡해져요. 그쵸? 그럼 걔네도 저렇게 남자 여자처럼 같이 묶어요. 한 사람.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냥 저래요. 빈자리끼리 이웃한다 이런 조건은 뭐 그런 조건이 있다면 묶어야 되겠지만 그런 조건은 잘 없겠죠? 보통. 네. 자, 넘어가서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46쪽으로 가서 46쪽에 자, 이거 여러분들 다들 기억할 거라 믿어. 288번. 288번. 그냥 그럴 거 없어. 그래, 딱 보니까 기억났지? 나 287분 했어요. 288번. 자, 원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인 6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점을 택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어.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전체 경우에서 나오죠. 6C3이죠. 그죠? 6개 중에 3개의 점을 택했고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전체는 6C3이야.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어떤 애들만 찾고 싶어요? 직각삼각형만 찾고 싶어요. 직각삼각형. 어떻게 찾았더라? 반지름 2개를 지름하고 맞아. 직각삼각형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삼각형의 3변 중에 한 변이 무조건 이 원의 지름이어야 됐었어. 그쵸? 지름. 그럼 지금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지름은 몇 가지가 있나? 하나, 둘, 3개. 자, 지름이 3가지가 있죠. 그리고 지름 하나마다 자, 요 지름을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 나와요? 4개. 그쵸?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죠? 이렇게 만들면 전부 직각이거든, 이런 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들을 지름 한 개마다 4개씩 만들 수 있고, 지름이 3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4가 되겠다. 그죠? 그럼 승혁 얼마야? 네. 그쵸? 요게 이제 다 계산하면 5분의 3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응?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 289. 자,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읽어보면 ABC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부분집합이 몇 개 있니 얘들아? 8개. 그지? 원소 3개짜리면 원래 부분집합 8개죠. 근데 그 2의 n제곱으로 부분집합을 구할 때 그때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공집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공집합이 아닌 그랬으니까 8개 중에 공집합 하나 빼니까 7개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7개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 AB, BC, CA, ABC. 자, 이렇게 지금 7개의 부분집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집합을 뽑아서 임의로 일렬로 나열했어요. 결국은 요 7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세웠다 이 말이죠. 맞니? 7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세웠다. 이거 뭐예요? 7P. 전체 경우의 수가 7P라는 얘기야. 그죠? 맞죠? 자, 근데 그 중에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가 나열된 순서대로 XY라고 할 때 X가 Y의 부분집합일 확률. 뭔 말인지는 알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 7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운다 그랬잖아. 그것을 하나의 순서쌍처럼 생각해보면 뭐 가령 뭐 처음에 요거 뽑고 두 번째 요거 뽑았다. 그러면은 요런 순서쌍이 하나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요런 순서쌍. 그치? 그랬을 때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요런 순서쌍들 빼고 자, 만약에 앞에 있는 자리에 AB가 왔는데 뒤에 자리에 ABC가 왔다.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얘가 얘 부분집합이 되죠. 그쵸? 요런 걸 만족하는 순서쌍이 몇 개냐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치? 그럼 한번 따져보자. 자, 이 앞에 있는 X를 기준 삼아서 생각해 볼게요. X가 A다. X가 A야. 그러니까 앞에 순서쌍, 앞에 자리가 집합 A예요. 그러면 뒷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일까요? A를 원소로 갖고 있는 애들이 다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때 만들어지는 순서쌍 3개. 같은 방식으로 B일 때도 어때요? 3개. C일 때도 어때요? 3개겠지. 그쵸? 자, 그리고 자, X가 AB일 땐 어때요? 1개지. 그치? 또 BC일 때도 어때요? 1개. CA일 때도 1개. 그죠? 그럼 다 합치면 몇 개야? 12개지. 자, 지금 우리가 찾은 이 12가지 말고서 혹시 더 있을까요? 그치? 원래 부분집합에 그러니까 X가 Y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했을 때는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똑같아도 괜찮죠. 근데 지금의 조건은 X집합과 Y집합이 서로 다른 집합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답니다. 그쵸? 더 없죠. 그래서 아까 전체 7P가 얼만데? 42. 42개 중에 1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몇이에요? 7분의 2인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7분의 2. 네.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이게 통계적 확률 문제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면 되거든. 자, 294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충분히 문제를 읽어보고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한번 해봐. 294번. 내가 슛을 10번을 쐈는데 그게 다 들어가요? 아니요. 뭐 천재가 아닌 이상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10번을 쌌는데 그 중에 7번만 들어갔어. 그럼 나는 성공률이 70%인 거죠. 그죠? 10번 시도해서 7번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그 성공을 한 횟수에 대해서만 나는 점수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54점을 얻었다. 3점 슛을 가지고 54점을 얻었다는 건 내가 성공시킨 3점 슛이 18개라는 얘기지. 근데 그건 성공시킨 게 18개인 거고 내가 쏜 게 18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던진 3점 슛 이게 X번이라고 한다면 그 X번 중에 지금 45%만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죠? 45%. 그럼 얼마 곱해야 돼, X에다? 100분의 45를 곱해주면 그때 내가 성공시킨 3점 슛의 개수가 나오는 거지. 그게 몇 번이라고? 18번이라고. 그죠? 그럼 몇 개예요, X가? 40. 네. 그러니까 3점 슛을 40개 쏴가지고 그 중에 18개가 들어갔고 그래서 점수는 54점을 얻었다. 이런 말이죠. 이 점도 똑같아요. 2점 슛의 개수를 Y번이라고 한다면 Y번을 쐈는데 그 중에 70%가 성공을 했고요. 그 성공된 횟수가 몇 번이야 지금? 84번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게 84인 거니까 2점 슛은 그럼 몇 번 쐈어 총? 120번을 쏜 거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뭐다? 160이다. 그지? 무슨 말인지만 알면 쉬운 문제죠. 요 문제도 여러분 다 기억할 거라고 믿어. 295번.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자, 이거 어떻게 풀었나요? 이거 295번. 다만 기하적 확률 쓰면 돼요. 그렇지. 기하적 확률 쓰면 되지. 어떻게 쓸 건데? 그거밖에 없어요. 아, 맞아. 아 이거 반원 그려요. 그렇지. 우리가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가르는 기준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P라는 점이 어디에 놓여 있어야 직각삼각형이 될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였는데 직각삼각형이 되는 위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딱 라인이죠. 라인. 어떤 라인이야? 뭔가 이걸 쓰고 싶은데 그거 뭔데요? 원 그리기. 잠깐만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뭔가 어. 그 그림 그리는 도구가 되게 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그림 나서 그냥 지우개가 없나?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위에 거는 안 볼 거고 아 밑에 거는 안 볼 거고 요 반원만 보겠습니다. 요 반원만 봤을 때 이렇게 반원만 봤을 때 이 반원에 딱 P라는 점이 놓여 있으면 어때요? 이 반원에 딱 P라는 점이 놓여 있어.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뭘까? 직각삼각형. 그죠? 자, 만약에 P가 여기 딱 있어. 딱 있으면 그때는 요렇게 돼가지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반원보다 안쪽에 이 반원의 내부에 P가 놓이면 그때는 뭐가 만들어져요? 요렇게 P가 놓이면 그때는 그렇지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예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결국 언제예요? 이 반원의 바깥, 그치? 요쪽 영역에 점 P가 놓이면 그때 예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쵸? 요 영역에 P가 놓이면 그러면 기하적 확률에서의 그 확률이라는 건 넓이를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자 전체 넓이,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1이지. 1 중에서 이 초록색 영역의 넓이가 얼마인지 그거 구하면 되죠. 그죠? 초록색 영역이라는 건 전체 정사각형 넓이에서 반원을 어떻게 한다? 뺀다. 자, 반원의 넓이 얼마예요? 그치, 반지름이 지금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자, 제곱하면 4분의 1파인데 또 반 잘랐으니까 8분의 파이. 요렇게 그럼 분모 어차피 1이니까 안 써도 되잖아? 1-8분의 파이. 이것이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다. 그죠? 그래서 기하적 확률에서는 뭐 요 문제 정도
요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면 되고 그 외에는 진짜 도형의 넓이만 구할 줄 알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49페이지에서는 301번을 보겠습니다. 301번. 자, 이건 뭐 개념을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표본 공간 S의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어요. 옳은 것만 골라라. 우리 민영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기억은 맞니 틀리니? 기억. 맞다. 확실해? 확실해? 민주야, 기억 맞을까 틀릴까? 아, 이러지 말고 뭔가 너의 주장을 펼쳐봐. 자, 기억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으면요, 그쵸? 그럼 기본적으로 A라는 집합이 B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쵸? 이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B의 확률이 A의 확률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최소한 어때야 돼요? 같아야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고 가끔 여기에서 이제 등호를 빼줄 때가 있거든요. 등호를 빼면 그때는 어때? 그때는 틀린 거지, 그치?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건 항상 둘이 같을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등호가 혹시 빠진다면 그때는 틀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PA하고 PB하고 더했을 때 1이다. 용준아, PA랑 PB를 더하면 1이다. 그때 AB는 배반 사건이다. 맞아? 진짜? 확실해?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랬을 때 PA하고 PB를 더했을 때 1이 된다면 A랑 B는 무조건 배반인가요? 아니요. 자, 우리가 이거 얼마든지 발례를 찾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표본 공간이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내가 A라는 사건을 그냥 얘라고 생각하고 B라는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 확률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이 확률 얼마예요? 3분의 2죠? 둘이 더하면 1 나오잖아. 하지만 얘네들이 배반인가요? 아니죠, 그쵸? A가 B에 포함되는 상태죠? 그지?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에 틀린 상황을 발례를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얘는 잘못된 거고요. 자, 디귿 A하고 B의 합집합의 확률이 1이면 A, B는 여사건이다. 맞을까? 합집합의 확률이 1이면 A, B는 여사건이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예로 찾았던 요 상태에서 자, 이 B라는 집합을 이렇게 바꿔봐. 이렇게 하면 A랑 B의 합집합의 확률 1 아닌가요? 그죠? 얘네들이 합집합하면은 이거 전체가 나와버리니까 1 되죠? 하지만 얘네들이 배반이야? 아니, 얘네들이 여사건이야?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디귿은 틀린 얘기고 디귿이 맞는 말이 되려면요 PA 합집합 B는 1이고 and A와 B가 배반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어때? 그치? A랑 B가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근데 A랑 B의 확률을 합하면 전체가 된대. 그럴 때 A, B가 여사건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치? 근데 이제 이런 배반이라는 조건 없이 이것만 가지고 여사건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넘겨볼게요. 넘겨서 50페이지에 오늘 요 50페이지에 요 312번 요 문제까지만 풀게요. 풀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문제들 질문 받겠습니다. 바로 가는데. 어딜 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진짜 너무 근데 진짜 시간을 보면 한 3분인데. 이거 이렇게 낮췄어요? 아, 이거요? 여러 가지 카메라 각도를 고민을 해보다가 아 근데 좋은 거 같아. 어? 이게 좋은 것 같아?
여기 카메라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거는 약간 이제 내가 좀 더 잘생겨 보이는 각도였고,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더 여기를 좀 넓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각도입니다. 아니 우리 아들들이 우리 애기들이 아빠 얼굴 너무 못 봐가지고 가끔 이제 엄마한테 아빠 어딨냐고 막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유튜브에 틀어준단 말이야. 그럼 애들 TV에다 이렇게 틀어놓으면 애들이 막 가가지고 아빠 여기 있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맨날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만 보이니까 애들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좀 각도를 좀 조정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낮췄어. 아 근데 우리 애가 지금 6살이거든요. 6살인데 오늘 아침에 유치원 안 간다 그래가지고 유치원 버스를 놓쳐가지고 이제 차 타고 태워다 줬단 말이야. 태워다 주면서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숫자에 막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덧셈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10 몇이었지? 뭐 예를 들어 17 더하기 8 뭐 이런 거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유라 17 더하기 8이 얼마야? 이런 거 물어봤어. 그러니까 막 뒤에서 막 18, 19, 20 이렇게 하더니 25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계산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 17이 17이 20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해? 그러니까 3이 필요하대. 그러면 17에다가 3을 먼저 더해가지고 20을 만들면 8 중에서 3을 더한 거니까 얼마가 남았어? 5가 남았대. 그러면 20에다가 5를 더하면 얼마야? 25.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옆에서 엄마가 막 비웃는 거야. 그걸 애가 어떻게 이해하냐고 막 비웃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라 그러면은 18 더하기 9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27이라는 거야. 어떻게 계산했어? 그랬더니 18이 20이 되려면 2가 필요해서 2를 더해주면 7이 남으니까 20에 7 더해서 27이라는 거야. 엄마 완전 소름 돋았어. 그런 일이 있었어 얘들아. 그래서 엄마가 막 너무 흥분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아들에 대한 그런 기대가 너무 커지면 나중에 천재 아니야? 갈등의 씨앗이 된다고. 그랬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자, 3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이거 말이 좀 어려워요. 말 잘 읽어야 되는데 6명의 학생이 각각 한 번씩 발표하도록 발표 순서를 임의로 정한다. 그냥 6명을 일렬로 줄 세우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인데 여기서부터 잘 읽어야 돼.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또는 A, B 사이에 2명의 학생만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됐어? 무슨 뜻이야? 설명 좀 해줘봐. 이건 일단 두 갈래로 생각해야 되죠? 두 가지 사건의 지금 합사건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여기다가 P 뭐라고 할까? 민주 좋아하는 알파벳 하나만 얘기해봐. K 그래 PK라고 할게요. PK. 자 PK를 PK 네 PK를 이렇게 정의할게요. A가 B보다 먼저 발표할 확률. 자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자 승혁아 알파벳 하나 얘기해봐. G 그래 PG. 자 G라는 사건은 이렇게 정의할게요. A, B 사이에 두 명의 학생이 있을 확률. 자 이렇게 정의할게요.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은 뭐냐면 이 PK라는 사건과 G라는 사건의 자 또는이니까 뭐예요? 합사건이죠. 그죠? 합사건.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P, K 합집합 G 요걸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그럼 요 전체 경우의 수는 필요 없겠다. 이거는. 자 각각의 확률로 나올 테니까
자, 근데 이 합집합의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PK랑 PG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줘야 돼? 빼기 P, K 교집합 G 이걸 해주면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사건이 이런 구조로 계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계산해 볼 건데, 자, 1번 PK A가 B보다 먼저 발표할 확률입니다. 확률. 자, 여기서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써야지. 6명을 그냥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는 6팩토리얼이죠. 자, 그러면 6명을 줄을 세웠는데 A가 B보다 앞에 서 있는 경우의 수. 이건 어떻게 구해? 같은 것이 있는. 그치,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하는 거죠. 그죠? 자, 6명을 줄을 세웠는데 A가 B보다 항상 앞에 있다.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6팩을 얼마로 나누지? 2팩으로 나누지. 그러면 분자에 6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것이 있는 확률이죠. 같은 것이 있는 확률이고, 아니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 응? A랑 B를 묶은 게 아니지. 너 둘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 둘을 똑같은 걸로 보지 않아요? 내가 A, B, C, D, E, F 6명을 배열하는데 만약에 A가 B보다 늘 앞에 있다. 그 앞에 있다라는 게 붙어 있다는 뜻은 아니야. A랑 B가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A가 B보다는 어쨌거나 앞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얘네 둘 다 그냥 똑같이 이렇게 보잖아. 그래서 6개를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 2개가 똑같은 거. 그러면 그렇게 배열한 다음에 앞에 있는 별은 A, 뒤에 있는 별은 B. 이러면 항상 A가 B보다 앞에 있죠. 그쵸? 그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거고, 밑에 6팩은 이제 전체 경우의 수고. 근데 이렇게 해보면 6팩 그냥 지워지거든요. 그럼 확률이 뭐야? 2분의 1입니다. 자, PG 볼게요. PG는 A, B 사이에 2명의 학생이 있을 확률인데 이것도 뭐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일 거고요. 자, A랑 B 사이에 2명의 학생이 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주지? 그지? A하고 B 사이에 자리를 2자리 만든 다음에 요 자리에 들어갈 친구들부터 일단 세워주죠. A, B 빼고 C, D, E, F라는 4명 중에서 2명을 여기다 세워주는 거니까 여기를 채우는 방법이 몇 가지야? 4P이죠. 4P.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지. 이거는 지금 6명을 줄을 세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2자리에 C, D가 들어가는 거랑 D, C가 들어가는 것은 서로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4명 중에 2명을 순서를 정해서 넣어줘야 돼. 자, 마찬가지로 A랑 B도 어때요? A랑 B도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2 합니다. A, B가 자리 바꾸는 경우.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면 자, 요 사이에 뭐 C, D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이 4명은 한 묶음 됐죠. 그럼 이 한 묶음 빼고 몇 명이 남았어? 2명이 더 남았죠. 그쵸? 이렇게. 그럼 우린 전체적으로 몇 명을 배열해 주는 거야? 3명을 배열해 주는 거예요. 그죠? 3팩.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확률인데? 5분의 1? 5분의 1? 맞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할 게 뭐가 남았죠? 그치? A 교집합 B가 남았는데 A 교집합 B가 아니지. K 교집합 G가 남았는데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좀 전에 계산한 G를 계산하는 과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A랑 B 사이에 2명의 학생이 있고 그리고 A랑 B 중에는 A가 앞에 있고 이런 뜻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요걸 계산하는 과정 중에 요 곱하기 2가 뭐였니? 곱하기 2가 요게 A랑 B랑 자리 바꾸는 거잖아요. 그것만 불가능해진 거 아니야? 그쵸? 나머지 다 똑같죠? A랑 B 사이에 2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똑같고 그죠? 그럼 4명이 한 묶음이 돼가지고 3팩 하는 것도 똑같은데 A랑 B가 이렇게 자리 바꾸는 그것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교집합을 구할 때는. 그래서
요때 확률은 똑같이 쓰시고 가운데 2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질 거고, 그러면 2만큼 줄었으니까 10분의 1이 되겠죠, 확률은.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나오겠네.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죠? 그럼 몇이에요? 5분의 3. 그렇죠? 5분의 3.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잘 파악하면서 차근차근 풀어야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대충 막 풀면 틀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의 진도는 50쪽까지고요. 50쪽. 우리 질문하세요. 그래, 질문하세요. RPM 640. RPM에 642번. RPM 어디 있나? RPM 6 몇 쪽이에요? 105쪽? 105쪽이랑 또 질문 하나는 뭐야? 또 해도 돼요? 뭐 일단 37번. 그 몇 쪽인데? 같은 쪽이에요? 105쪽이요? 네. 저한 15분 전부터 갑자기 목이 겁나 아프거든요. 여기 앉아 있어도 돼요? 어? 여기 목이 아프다고? 이 목이? 아, 이 디스크가 아니고? 아, 그 목이 아프다고? 쌤저 목까지 디스크 있으면 안 돼요. 그래? 목에 안 돼. 그럼 빨리 가라. 5분 먼저 보내줄게. 빨리 가라. 안돼, 같이 가야 돼. 야, 나 풀어놓으면 어떡해. 아 괜찮아. 나도 걸리면 되지. 아, 빨리 가. 우리가 또 잘가? 나도 갈래요 그러면. 아니야. 설마 서연이가 목이 안 아픈데 지금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어? 그러진 않아요. 그럼. 아 근데 진짜 아파. 너무 아니고. 자, 몇 번이라고 했죠? 637번이랑 다시. 637, 642, 637번. RPM 105쪽이네요. 105쪽에 637번. 아니 어제 스카를 갔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마스크를 계속 벗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기침도 했어. 불안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진짜인데. 자, 초콜릿 한 개 무게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야, 또 오랜만에 정규 분포네. 자, 10,2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고, 이 초콜릿 25개씩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한다. 그럼 이거는 일종의 크기가 25인 표본을 뽑은 거죠. 표본을 뽑은 겁니다. n이 25인. 자, 그렇게 되면 평균은 똑같지만 분산이 원래 분산이 4였는데 크기가 지금 25짜리니까 25로 나눈 게 분산이 되죠. 그럼 25분의 4가 되니까 5분의 2의 제곱,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겠네, x바가. 그죠? 자, 그런데 그 25개의 초콜릿을 담은 상자의 무게가 240g 이하일 확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에 비해서 조금 헷갈리는 거는, 자, 이 x바라는 건 표본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바라는 건 이 초콜릿에 뭐라고 해야 되니? 초콜릿 한 개의 무게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240g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건 초콜릿 한 개가 아니라 초콜릿 25개를 모았을 때 그때 그 한 상자의 무게가 지금 240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초콜릿 상자의 무게가 240g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초콜릿 하나의 무게는 240을 25로 나눈 무게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x바가 요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지금 구하는 중인 겁니다. 그죠? 그럼 25분의 240이면 간단히 하면 뭐지? 얼마예요? 9.6이에요? 9.6? 네, 9.6. 그러면
px 바가 9.61 확률을 구할 거니까 이거 이제 표준화 시켜주면 되지, 그치? 네, 표준화 시켜주면은 9.6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 p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되나? 그럼 얼마겠어? 0.3415를 얼마에서 빼는 거야? 0.5에서 빼는 거죠? 그러면 2번이 되겠네, 그지? 1587. 그다음 또 하나 뭐라고? 642. 와, 이거 하면 끝나는 거야. 진짜 부럽다. 감동적이다, 감동적이야. 아니 왜 여기 왜 마이너스 없는지 모르겠어. 그래? 자, 642번 문제는 평균이 6시간, 표준 편차가 20. 단위 통일했어요? 네. 그래? 그것 때문에 틀린 줄 알았는데. 자, 평균이 6시간, 표준 편차가 20분이에요. 그러면 이거 단위를 통일시켜 가지고 6시간이라는 건 이제 360분이니까 자, 360분 그리고 표준 편차 20분이니까 20의 제곱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2500개를 이미 추출했어요. 그럼 이제 n이 2500이 된 거니까 이 표준 편차가 50분의 20이 되는 거죠. 50분의 20. 그럼 5분의 2. 5분의 2의 제곱 요렇게 표준 편차가 바뀌고 요 평균은 그대로. 자, 요게 x 바에 대한 정규 분포인데 이때 사용 시간의 평균이 k분 이하이면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확률이 0.062. 자, 그러니까 여기서 x 바가 k 이하일 확률을 구했어. 그 확률을 구해봤는데 그게 0.0062가 나왔어요. 그럼 이 0.006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확률이죠. 이걸 정규분포 그래프 상에서 보자면 0.006이 k가 아마도 이쪽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x바가 k보다 작을 확률을 구했을 때 0.006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k가 막 이쪽에 있으면 k가 이거보다 x바가 k보다 작을 확률하면 0.5를 넘어가죠. 그지? 그래서 요런 작은 확률이 나오려면 k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자, k를 표준화를 시켰을 때 k-360 나누기 0.4 자, 이렇게 표준화를 시켰을 때 그때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여기가 0.006이가 되려면 이쪽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돼? 이쪽 0.4938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0.4938 0.4938이 나오려면 이 값이 요 놈에 마이너스 붙인 거. 왜 마이너스? 너 봐봐. 자, 이게 표준 정규 분포야. 만약에 그냥 k가 얘를 표준화시킨 게 그냥 2.5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디 있어?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그러면 z가 이거보다 작을 확률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0.99838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요렇게 요렇게 됐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야지.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만 찾아야 0.006이가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k 찾으면 얼마예요? 359. 359. 네, 359 이렇게 됩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얘들아 50페이지까지입니다. 50페이지. 수고했습니다. 네. C요? 센 C 단계? 그거는 그 필수는 아니야. 필수는 아니라고. 수고했어. 다 풀고 시간 남으면 해봐, C는.